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공공 부문의 비영 리테러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연입니다. 네, 긴 연휴 후 업무 복귀로 인해서 바쁘실 텐데요. 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비영리 조직의 DX 파트너 AWS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WS 공공부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AWS 공공부문은 정부,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의료 서비스 조직의 혁신을 촉진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교육기관, 비영리 및 의료 서비스 조직은 제한된 리소스로 복잡한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시민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핵심 미션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할애하시길 원하시는, 예를 들어서 나사라든지 미 법무부라든지 노틀담대학, 싱가포르 유전체학회, 미국 심장학회 같은 공공부문의 리딩 기관들이 AWS 통해 그들의 미션을 구현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코트라, 양자컴퓨터지원센터, 애트리, 서울대, 과기대, 아름다운 가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고객들이 AWS 통해서 각자의 미션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MPO 조직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영리 거버넌스 연구소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재정 수입이 감소했다는 비영리 단체가 무려 61.5%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업무 수행 방식, 즉 디지털 기반의 업무 소통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이제 54%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과거에 조직력을 통해서 후원금을 확보하던 전통적인 수입 모델에서 온라인 기반의 기부 방식이 더 많이 선호된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이 종교단체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는데요. 각종 선교 활동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비대면 소통 방식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 병행 제재가 고착되고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 교육 중단에 대한 단순한 위기 대응 차원이 아니고 미래 교육 체제로서의 도약을 위한 역할로 재정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MPO 고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적십자 사례인데요. 미국은 대형 자연재해가 많이 나는 나라이지요. 네, 허리케인 등 미국의 대형 재난으로 인해서 적십자가 빠른 시간 내에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해야 할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48시간 안에 저희 AWS 통해서 대형 콜센터를 구축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구호 활동과 함께 기부 창구를 마련하셨고요. 업무 종료와 함께 동시에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셔서 효과적인 지원 체제를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디스쿨은 초등학교 교사의 커뮤니티를 약 1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계세요. 주로 학기 중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방학 중에는 이제 뜸한 서비스의 특징이 있으십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이전에는 IDC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셨었는데요. 이때 학기 중이던 방학 중이던 최고의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상시 운영하셔야 하셨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는 AWS 대표적인 기능인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하셔서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인프라를 유연하게 확장, 축소하셔서 특히 방학 중에는 특히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시고 계신 사례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국 선주 상호보험은 네, 공제조합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주라든지 용선사들이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사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비영리 단체가 그러하듯이 이제 대부분 이제 소수의 IT 인력이 많은 IT 업무를 처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가한계 솔루션의 재구축 업무를 앞두시고 IT 부서에서는 이제 핵심 업무인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시기로 하시고 네트워크라든지 서버라든지 보안 등의 업무는 AWS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시기로 결정을 하신 사례입니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기가계 솔루션의 구축을 마무리 지셨는데요. 고객께서는 또 좀 더 많은 AWS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더라면 하시는 아쉬움을 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만든 EBS의 VOD 서비스인 위대한 수업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EBS는 이제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만든 컨텐츠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적기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셨습니다. 이 사이트의 개발 업체는 AWS 기본적인 매니지드 서비스와 함께 AWS의 미디어 솔루션, AI, ML 솔루션, 분석 솔루션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웹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하셨습니다. 그리고 EBS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 제작에 집중하여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온누리 선교재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OTT 플랫폼인 퐁당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이 그러하듯이 이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이제 충분한 개발 비용을 이제 확보하지 못하셔서 고생을 좀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예측이 어려운 트래픽 상황이라든지 꼭 필요한 기능이었지만 예산적인 문제로 도입에 고민하고 하셨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페이해주고 모델이죠. 네, 사용하신 만큼 쓰시는 이런 모델이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님께서는 AWS 통해서 이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분들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보여주신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디지털 혁신에 왜 AWS가 최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는 비용 절감이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보안성, 그리고 폭넓고 다양한 에코시스템, 그리고 신속한 글로벌 확장, 그리고 탄력성,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조합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혁신의 환경을 그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비용적인 측면 말씀드릴게요. 네, 고정 비용 대신에 가변 비용으로 전환을 시켜드리고 사용하시는 만큼만 지불하는 체계를 지원해드리죠. 약정을 하시면 최대 72%까지 비용을 절감해드리고요. 저희 통계에 의하면 AWS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평균적으로 고객들이 27.4%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셨고요. 그리고 또 조직이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42.4%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셨다는 통계치를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AWS는 지금 현존하는 최신의 보안 서비스 레벨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보안 인증과 또 규정 준수를 통해서 어떤 고객이든 안심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WS는 수많은 파트너와 또 마켓플레이스 등록된 8,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께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은 다양한 정보와 선택권을 갖게 되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되겠죠. 네. AWS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꼭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도록 지원해 드리고요. 안정적으로 구성된 가용 영역과 두 번째로 큰 서비스 업체보다도 더 많은 2배 이상 많은 AWS 리전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필요하신 용량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확장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AWS는 26개 리전, 84개의 가용 영역을 통해서 고객이 빠르게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5가지 장점을 통해 고객이 빠르게 서비스를 시작하고 구축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고요. 고객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혁신 역량에만 집중하여 조직의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00여 개 이상의 AWS 다양한 서비스는 네트워크 관리자, 개발자, 서버 관리자, 보안 관리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다양한 영역의 고객에게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AWS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WS가 저희 비영리 고객에게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크레딧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이 지정 기부금 단체일 경우에요. 저희가 매년 1,000불의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는 테크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부산 CIC 크레딧, 그리고 연구자들을 위한 크레딧 for 리서처, 클라우드 도입에 앞서 POC가 필요하실 경우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POC 크레딧 등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의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션은 AWS 한서국 SN님께서 AWS 마이그레이션 절차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화면 전환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AWS가 이야기하는 마이그레이션 절차와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한덕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개시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기존의 하드웨어들이 워낙 노후화돼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이 이제 만료가 돼서 이 라이센스들을 갱신해야 된다거나, 또는 기존의 이제 온프레임 환경에서, 또는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규제를 준수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제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로 서비스를 확장한다거나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때 보통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나 이제 스텝의 생산성을 좀 확대를 하고 싶다거나, 또는 이제 기존에 워낙 이제 흐트러져 있는 아키텍처들을 표준화해서 기술 부채들을 청산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니즈들에 의해서 마이그레이션을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저희 정현 AM분께서 이제 AWS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하셨지만, 지금 AWS를 마이전 해드리는 이유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째로는 이제 수백만의 액티브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금 액티브 고객이라는 거는 AWS에서 서비스를 엔드 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객사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액티브 유저들이 수백만을 가지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AWS가 그동안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마이그레이션 도구와 방법론들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랑 같이 오늘 세션 진행하고 있는 솔트웨어,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공인 파트너로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 공인 파트너들이 저희 시스템들을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과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이득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장표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인프라 운영 비용은 대략 31%가 절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음, 그 연간 보안 사고들은 대략 43% 정도가 감소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IT 스텝의 생산성은 대략 62% 정도가 상승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최종 고객사 입장에서 볼 때 대략적으로 3배 정도의 피처들을 기존에 비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에 비해서 3배 정도 또 더 많이 출시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의 프로세스들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세스먼트 단계, 그리고 모빌라이즈 단계, 그리고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을 시행하는 단계로 저희가 총 3단계 정도로 마이그레이션을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SS 단계인데,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에지이지에 대한 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와 기술 측면에서의
역량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비즈니스와 또는 인력과 또 이제 거버넌스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플랫폼이라던가 또는 이제 보안이라던가 규제라던가 또는 이제 운영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보통 이제 평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레디니스에 대한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준비 상태들을 평가한 최종 리포트들을 저희가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저희가 어세스먼트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모빌라이즈 단계인데, 이 모빌라이즈라는 거는 결국은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준비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나온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이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또 거버넌스에 대한 디스커버리 작업을 하게 되고 클라우드로 옮길 때에 환경에 대한 셋업을 2단계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투비에 대해서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어떤 계정 구조,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들을 설계하는 작업들을 여기서 설계하고 구현하는 작업들을 여기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이는 지금 스킬 앤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흔히 CCOE 조직이라고 하는데 고객사 내부의 CCOE 조직을 저희가 어, 만들도록 저희가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해당 CCOE 조직들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조직을 저희가 CCOE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CCOE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해서 마이그레이션들에 대한 경험과 난리지들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케이스라고 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득이 있을지, 보통 이 TCO 절감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부분을 산출하는 작업들도 이 모빌라이즈 단계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전체 플래닝들도 모빌라이즈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모델을 어떤 운영 모델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도 선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후속 장표에서 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비로 옮겨갔을 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됐을 때 보안이라든가 규제 중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의하는 작업들을 이 모빌라이즈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모빌라이즈 단계에서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패턴들을 정의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용과 관련된 데이터들, 뭐 성능 데이터 또는 형상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합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부터 해서 저희가 세브날 패턴이라고 하는 마이그레이션 전략 또는 마이그레이션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리팩토링부터 해서 리타이어까지 세분할 패턴 또는 세분할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후속 장표에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운영 모델이 총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셀프 매니지드라고 해서 고객사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AWS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운영 관련된 서비스, 시스템 매니저라고 있는데 전체 시스템들을 자동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매니저 또는 클라우드 워치와 관련된 같은 이제 모니터링 도구들 또는 서드파티 도구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직접 유지 보수를 운영을 하는 거를 제가 셀프 매니지드라고 얘기를 하고 AWS가 매니지드 해주는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를 저희가 AM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WS가 이제 관리형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매니지 드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그 서비스들에 대한 운영 관제는 저희 이제 서포트 플랜에 가입을 해서 그 서포트 플랜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파트너가 리드하는 매니지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트너한테 말하자면 운영 관리나 유지 보수를 대행시키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랑 같이 세션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 솔티어도 이 MSP 파트너인데 이렇게 이제 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어떤 운영 모델을 선택할지 이런 부분들도 모빌라이즈 단계에서 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고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단계인데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패턴들을 선정하게 되면 패턴에 따라서 적절한 툴과 서비스들을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패턴, 세분할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AWS 서비스를 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한 이후에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성능적으로 이슈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작업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여기서는 마이그레이션 웨이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이그레이션 차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차수가 진행될수록 좀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1차 마이그레이션 때 대부분의 이제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인프라적인 필요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1차 단계에서 대부분 다 구현이 다 끝났고 또 고객사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다 경험들이 좀 쌓였기 때문에 그 경험에 따라서 착수가 진행될수록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AWS가 SS 단계 또는 모빌라이즈 단계 또는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툴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빌라이즈 단계에서는 지금 이 장표에는 없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자동화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에서 할 수 있는 뭐 MGN이라든가 클라우드 인디어라든가 DM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고 이 맨 마지막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그레이션은 모더나이제이션 단계에서 뭐 이거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사실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으로 대부분 끝나지가 않고 대부분 운영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최적화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옵티마이즈가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그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븐알 패턴, 세븐알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장표인데 맨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리로케이트라는 패턴도 있고 리호스팅, 또 리플랫포밍, 또 리퍼처싱, 리팩토링, 그리고 리타이어, 리테인 이렇게 총 7가지 정도의 전략을 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어세스먼트 단계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호스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쉽게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보통 얘기하긴 하는데 리프트 앤 시프트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짐을 들어서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하는 거나 그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옮기는 형태를 리호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수동 또 하나는 자동화된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된 방법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EC2 인스턴트라고 하는 AWS의 서버를 형성하고 서버 위에다가 설정을 하고 디플로이 하는 형태로 수동으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고객사분들은 수동으로 하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된 방법으로 리프트 앤 시프트 하는 것들을 저희가 권고를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리플랫폼인데 리플랫폼은 플랫폼을 이전한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AWS 같은 경우는 매니지드 서비스 같은 경우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을 때 AWS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리플랫폼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리퍼처스인데 리퍼처스는 솔루션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상업용 소프트웨어나 사스 소프트웨어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매뉴얼을 셋업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보통 그룹웨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메일 서버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이제 CRM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은 직접적으로 구현하기보다는 솔루션 직접 구매해서 직접 사용하는 게 보통 일반화된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리아키텍처링은 사실 이제 코드를 새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새로 만드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계를 새로 하고 그다음에 코드를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을 하고 이런 것도 통합하는 절차로 보통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리아키텍트, 리팩토는 보통 이제 시간과 비용이 좀 다소 소모될 수 있다라는 점. 물론 클라우드의 이점을 가장 크게 내릴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좀 소요되는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리로케이트 전략이 있는데 리로케이트 전략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라던가 또는 VMwar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WS에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ECS나 EKS라는 서비스들도 있고 또 VMware 클라우드 온 AWS라고 하는 AWS 안에서 러닝하는 VMware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위치만 사실 변경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리로케이트 전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엔 이제 리타이어인데 말 그대로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죠. 쓸모가 없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폐기 처분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리테인은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특별한 이득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이제 리테인 전략을 이제 쓸 수도 있어요. 온프레미스에 계속 유지하는 것들을 리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전략 중에서 선택적으로 보통
선정을 해서 그 전략에 맞게끔 보통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계적으로 볼 때 저희가 리호스트, 그러니까 리프트 앤 시프트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리프트 앤 시프트로 대부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릴로케이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 이미지라든가 VM웨어로 옮기는 건 10% 정도. 그밖에 리플랫폼이라고 하는 뭐 그러니까 AWS 제공하는 매니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옮기는 이 경우는 20% 정도. 리팩토링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리팩토링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5에서 10%, 그밖에 리텐과 리타이어를 합쳐가지고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통계적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퀵하게 마이그레이션하고 그다음부터 모더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루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리호스트, 리프트 앤 시프트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면 클라우드 위에서 혁신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주로 많이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을 적용할지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동기로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좀 더 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비즈니스를 혁신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기에서 마이그레이션 검토하게 되는데, 준비 상태를 평가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또 시큐리티나 규제, 그리고 비즈니스나 테크니컬 전략에 대한 로드맵들을 평가를 해서 이게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의 스코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타이어나 리테인 전략을 쓸 수가 있고, 이게 마이그레이션 스코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세 가지 팩터를 또 고려해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현대화한다거나 비즈니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거나 그런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이고, 그래서 이 판단 안에서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는 심플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리호스트나 릴로케이트 전략을 쓰실 걸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간적으로 6개월 이하, 6개월 언더에 마이그레이션 완료된다고 했을 때는 보통 리퍼처스나 리플랫포밍 전략들을 저희가 보통 권장을 드립니다.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가용하다. 6개월 이상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마지막 임팩트가 투자 규모인데,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이제 많은 규모를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조금 아까 나왔던 것처럼 리퍼처스나 리플랫폼 전략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게 시간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규모 자체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리팩토링 작업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앞에 거를 조금 더 다르게 좀 표현한 건데, 이 리호스트, 그러니까 들어서 옮기는 전략이 가장 단순하고 빠르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이점을 누리기에는 이 이후에 후속 작업들이 최적화나 모더나이제이션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이점, 베니핏들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전략이지만 좀 복잡하고 비용이나 시간들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유의하실 점은 우리가 이걸 이런 7R 패턴들을 적용할 때 이걸 애플리케이션 레벨별로 보통 적용을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컴포넌트별로 서로 다른 전략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웹서버라는 리호스트 전략을 쓰시고, 데이터베이스는 리플랫폼 전략을 쓰시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이게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레거시에서 모더나이제이션 과정을 거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온프레미스에서 리프트 앤 시프트로 옮기고 난 다음에 하드웨어들이 너무 오버스펙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들을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해서 최적화 작업들을 시행하는 거죠. 그리고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바꾸고, 또 관리형 서비스, 또 컨테이너나 서블리트 서비스로 바꿈으로써 전체적으로 컴퓨팅 비용들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자동화 툴을 도입을 하고 운영 액티비티들을 줄이고 모노리틱 아키텍처를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로 바꾸고 데브옵스를 적용하고 또 CI/CD 파이프라인을 적용을 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혁신의 속도 자체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요약을 좀 하자면, 일단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SS 단계, 또 모빌라이즈 단계, 마이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하실 게, 이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은 반복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빌라이즈 한 다음에 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애플리케이션에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는 것이고, 또 2차로 마이전 하면 그것도 후속으로 모더나이제이션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도 좀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 반복적으로
이터레이션 형태로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그레이션 전략 패턴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세분할 패턴 중에서 선택을 한다.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리호스트 할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리팩토링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또 마이그레이션 대단히 아니라고 한다 했을 때는 리테인하거나 유지하거나 또 리타이어 시켜서 시스템들을 최적화하고 효율화하는 전략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세분할 패턴들을 어떤 전략을 적용할지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별로 전략이 다를 수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A는 리호스트, 애플리케이션 B는 리플랫폼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컴포넌트별로 뭐 DB는 리플랫폼, 또 웹서버는 리호스트 이런 식으로 섞어서 전략들을 쓰실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리호스트, 그러니까 리프트 앤 시프트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물리 장비의 경우에는 사실 혁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기존에 어, 오버 프로비전 돼서 디플로이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이미 있고 그런 것들을 확장하거나 축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클라우드로 넘어오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스케일 다운을 하거나 또는 스케일 인을 하거나 하는 정책을 통해서 전략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을 저희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 또는 컨테이너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혁신의 길로 가는 길로 저희가 보통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 마이그레이션 하면 대부분 이제 이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어떤 작업만 보면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하고 현대화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공고를 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 마이그레이션 그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환경을 그대로 복제떠 가지고 그대로 만든 경우에는 사실 클라우드의 이점들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하나의 그냥 어떤 작업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우드 여정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 마이크를 켜시고 제가 지금 텍스트 창은 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제가 그 질문 들어온 것들은 텍스트 창에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초만 기다렸다가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채팅창으로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혹시라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그 설문지에다가 질문을 주셔도 되고 어, 또는 뭐 이 채팅창으로 지금 이제 저희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를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솔트웨어에서 퀵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AWS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랑 화면 넘겨 받아 주시겠습니까? 솔트웨어.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솔트웨어의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서재성입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화면도 잘 보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그 웨비나 기술 부분과 고객 사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세션 주요 아젠다입니다. 먼저 AWS 환경으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만큼 마이그레이션 전략 중 리호스트 기반의 서비스들인 클라우드 인디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 MGN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사용 시 마이그레이션 허브 서비스는 필수로 들어왔는데요. 이 마이그레이션 타겟 노드들의 스펙이나 마이그레이션 진행 상황에 대해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 가능한 도구입니다. 또 클라우드 인디어를 기반으로 2021년 5월에 새롭게 출시된 MGN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클라우드 엔디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버 마이그레이션이 끝난 다음 운영 환경에 데이터베이스를 무증상 상태로 마이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 DMS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고요.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은 그 오른쪽에 있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웨비나 관련해서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서비스와 솔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고객이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분석하고 규모에 맞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행동 과정들 중에서 저희 솔트웨어는 위표에서 SS 단계에 해당하는 온프레미스 서버 리소스 분석 및 자산 목록화와 서비스 구성 가이드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AWS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과 훈련을 통해서 마이그레이트 및 모발라이즈 단계를 반복하면서 AWS 클라우드로의 어떤 이관 작업을 지원하거나 AWS 환경 테스트 지원과 추가적인 서비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작성해 드리자면 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환경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에지에이지 구성도 진단 후 최적의 AWS 환경에 맞는 투비 인프라 도출 및 비용 산출 후에 아키텍처 설계 및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그 구성으로 AWS 환경으로 올라갔을 때 검증 목적의 POC를 지원하고 안전화 및 후속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1대1 맞춤 구축 교육 지원 후에 실제 AWS 클라우드 환경에 사용할 아키텍처 구축 지원 순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솔트웨어는 AWS 환경으로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대부분을 작업을 지원드리고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AWS 대표적인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첫 번째 단계에는 이 기업의 현재 상태에 대한 클라우드 준비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평가 작업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할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와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총 소요 비용 분석도 제공하는 대표적 서비스 세 개가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를 통째로 특정 하드웨어에 복사해서 옮기거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관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이관할 수 있는 이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퀵 마이그레이션의 주제에 맞는 서비스인 이 마이그레이션 허브, 그리고 MGN 서비스, 그리고 DMS 서비스, 이 총 3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리어스트 기반의 마이그레이션 도구 중 첫 번째 클라우드 인디어라는 도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인디어는 그 AWS가 2019년 1월 9일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인 클라우드 인디어를 이제 인수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데요. 리어스트 기반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된 솔루션을 이제 무중단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인디어는 다음과 같은 니즈에 충족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거 그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추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디어는 리프트 앤 시프트 기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왼쪽은 이 코퍼레이트 데이터 센터로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타겟 유저는 이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박스를 보시면 일단 2대의 서버가 있는데요. 이 한 대는 디스크가 3대, 나머지 그리고 한 대는 디스크 2대 이렇게 총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컴퓨터에 이 클라우드 엔디어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이 클라우드 엔디어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다음 이 스테이징 리플리케이션에 해당 서버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이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스테이징 환경과 이 타겟 환경이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 복제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5개의 디스크가 이 스테이징 서버 하위에 디스크에 복제가 돼가지고 저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흥미로운 특징은 지속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데이터가 이 해당 스테이징 데이터로 어떤 증분 방식으로 해당 데이터를 카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지속적인 델타분의 복제본을 자동적으로 이제 리플리케이션 서버로 이제 복제를 시키기 때문에 어떤 관리 차원으로서의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제가 완벽하게 되었다면 이 테스트 무비 서버인 인스턴스를 띄우거나 또는 컷오버를 선택을 해가지고 실제 운용 서버로 전환하는 작업을 가지면 이 타겟 쪽 서버에서도 디스크 볼륨이 3개 그리고 아래 해당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디스크가 2대, 그러니까 이렇게 총 5대가 런칭이 되어서 서비스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클라우드 인디어 서비스는 이 레거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부터 어떤 하이퍼바이저 레벨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ERP 소프트웨어나 뭐 에디 서비스처럼 백오피스 애플리케이션들도 클라우드 인디어를 통해서 별다른 수작업 없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리어스트 전략 기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 MGN 서비스, 즉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관련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MGN 서비스는 마이그레이션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MGN이라고 하고요. 이 서비스는 AWS로의 어떤 리프트 시프트를 위한 기본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클라우드 인디어를 이제 사용했던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했던 어떤 그 고객들이나 또는 VM을 익스포트나 임포트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던 고객은 향후 이 MGN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앞으로 MGN 서비스로 어떤 전환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MGN 서비스는 이 클라우드 엔듀어의 개선된 버전의 리어스트 전략 기반 마이그레이션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의 마이그레이션 진행 시에 어떤 인프라 설계자는 이 마이그레이션 타겟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이 클라우드 엔듀어는 AWS로의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어서 마이그레이션 유저들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이런 서비스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놀랍게도 AWS MGN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또는 마이그레이션된 서버를 변경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을 AWS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GN 서비스는 물리적 인프라 또는 가상 인프라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 소스 측 서버를 AWS 서버 위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자동으로 컨버전을 해가지고 AWS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고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위에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인듀어 서비스는 이번 연도 2022년 12월 30일 이후 대부분 AWS 리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이제 일단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웬만하시면 MGN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좀 이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건 MGN 서비스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고요. 이 그림은 아까 그 클라우드 인디어 다이어그램과 비슷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 클라우드 인디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MGN 서비스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 MGN 서비스는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TCP 사선 포트를 사용해서 원본 서버와 MGN 간의 어떤 통신을 암호화하고 있고요. 따라서 MGN 서비스는 소스 서버에 설치된 에이전트에서 리플리케이션 서버로 어떤 종단 간 TLS 1.2 버전을 상용을 해가지고 각 리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해당 에이전트에 배포가 되고 에이전트 측에서는 검증되는 특정 TLS 서버 인증서가 할당되어서 암호화 통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통신을 기본으로 MGN 서비스의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GN 에이전트가 해당 온프레미스 서버에 설치가 되면요, 이 MGN이 매저먼트 역할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온프레미스 호스트 정보를 가져와서 이 마이그레이션 허브에 해당 서버 정보를 출력하고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담당자는 이 마이그레이션 허브 서비스 대시보드를 통해서 일단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 스펙과 환경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이후 MGN 서비스는 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의 디스크를 복사본을 이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레플리케이션 서버를 생성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당 온프레미스에 있는 디스크를 동기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마이그레이션 준비가 완료가 되면은 일단 테스트 환경으로 구성할지 또는 컷오프를 통해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지 선택해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MGN 서비스 그 마이그레이션 시에 작업 시에 마이그레이션 허브라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 서비스는 이 전체 마이그레이션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싱글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하여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 및 AWS로의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통합 추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상태 정보 단일 위치는 그 오레곤 리전에서 그 마이그레이션의 허브로 이제 전송이 되고요. 조건 및 가시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 왼쪽은 기본 화면이고요. 스타트 디스커버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흐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 목록은 AWS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 MGN 서비스 또는 DMS 서비스에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채워지게 되니까 이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온프레미스 서버 환경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으면 마이그레이션 섹션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를 추적해서 마이그레이션 상태 페이지에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마이그레이션 허브 대시보드를 확인해서 이 마이그레이션 상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마이그레이션 허브 서비스는 그 요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고요. 그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허브 서비스는 그 VM, DMS, MGN 서비스와 같은 AWS 마이그레이션 도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그 파트너의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도구도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 서비스의 그 상태를 추적할 수 있으니 좀 약간 퍼블릭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시성과 통합을 제공하는 그 마이그레이션 허브 서비스는 대시보드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어떤 지표를 간편하게 추적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MGN 서비스로 돌아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 진행 작업 순서는 사용자 생성, 그 다음에 에이전트 정보 생성, 그 다음에 이관 테스트, 이관, 종료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MGN 서비스를 통해서 이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AWS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사용 목적으로 AWS IAM 서비스를 사용해서 사용자를 생성을 하고요. 이 사용자를 생성하게 되면 CSV 파일로 이제 해당 계정에 대한 액세스 키와 세키 키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WS 크레덴셜에는 그 시큐리티가 있는데요. 이건 그 사용자 생성 시에만 이제 확인이 가능한 그 정보다 보니까 꼭 유저 생성할 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 파일을 안전하게 잘 보관하시길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AWS MGN 서비스로 가서 게스트스타트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레플리케이션 서버가 존재할 네트워크 정보와 그리고 서버 스펙 그리고 AWS 방화벽 서비스인 보안 그룹을 이제 선택하여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컨버터되는 서버 인스턴스의 타입을 지정해도 이렇게 지정을 따로 하셔도 T2 마이크로로 자동이 선택이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점은 꼭 그 생성하시거나 또는 그 핸즈온 진행 시에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 스펙과 상이해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 온프레미스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마이그레이션 허브에서 해당 온프레미스 서버 스펙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또한 AWS 대표 모니터링 서비스인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의 MGN이라는 항목으로도 생성이 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AWS MGN 서비스에서 출발지 서버 항목이 확인될 시 이 마이그레이션 라이프 사이클은 난 레디 상태로 이제 확인되는데요. 참고로 AWS MGN 라이프 사이클 난 레디 상태에서는 해당 레플리케이션 그 서버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6가지 마이그레이션 상태값이 출력되는데요. 이건 AWS MGN 마이그레이션 라이프 사이클로 이제 수명 주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버 동기화부터 해가지고 이제 컷 오버까지의 그 나타내는 MGN 서비스의 6가지 수명 주기가 있으니요. 이 점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난 레드풀 테스팅 상태가 되면 EC2 인스턴스 항목에서 AWS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 그 레플리케이션 서버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때 AWS MGN 서비스는 계속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의 디스크를 해당 리플리케이션 서버로 해서 계속 복제가 돼가지고 동기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레플리케이션 준비가 끝났다면 테스트 앤 컷오버를 클릭을 해가지고 런치 테스트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WS MGN 라이프 사이클 상태는 테스팅 프로그레스 단계로 넘어가며 이 타겟 서브넷의 컨버전 서버가 되었다가 삭제가 되고 타겟 서버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서버에서 충분한 테스트가 검증되었다면 테스트 앤 컷오버에서 레드풀 컷오버를 클릭하게 되면 컷오버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약간의 다운타임이 발생하니 주의 바라겠고요. 테스트로 만든 타겟 서버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레드풀 컷오버 상태가 되었지만 다시 테스트 단계로 되돌리고 싶을 경우에는 리버트 레드풀 테스팅을 클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컷오버 인 프로그레스 단계가 되면 EC2 콘솔에도 컨버전 서버와 타겟 서버가 차례로 이제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리버트 레드풀
컷오버를 누른 후 다시 세팅하고 다시 컷오버를 진행하시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정한 키로 해당 타겟 서버의 접속까지 확인되면 액션에서 마켓 아카이브를 눌러야 하는데요. 이 마켓 아카이브를 컷오버를 마친 서버에만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끝내기 위해서 테스팅 컷오버에서 파이널라이즈 컷오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AWS MGN 콘솔의 소스 서버 탭에서 온프레미스 서버 항목과 어떤 레플리케이션 서버가 삭제가 된다고 이제 일단 안내를 하는데요. 저는 일단 그 직접 온프레미스 서버와 레플리케이션 서버가 종료가 되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월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용하지 않는 스냅샷과 볼륨은 삭제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간편하고 단순하게 AWS MGN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마이그레이션 전략 중에서 리어스트 전략 기반으로 아주 간편하고 단순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된 이 클라우드 인디어와 AWS MGN 서비스가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 MGN 서비스는 클라우드 엔듀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엔듀어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는 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하나 더 생겼다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WS 클라우드 엔듀어와 MGN 서비스는 생성되는 인프라 비용 외에 마이그레이션 자체 비용은 다 무료라는 점을 아시면 될 듯 합니다. 근데 다만 그 큰 차이점으로는 어떤 90일이라는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클라우드 엔듀어 서비스에서는 에이전트 설치 후 90일 사용 기간이 초과되면 이 계정이 만료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이 AWS MGN 서비스는 각 소스별로 90일 동안 무료이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그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첨언으로 그 사실 마이그레이션은 90일 안에 다 대부분 이전이 다 완료가 돼요. 때문에 굳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시면은 삭제를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WS MGN 서비스는 에이전트 설치가 가능하고요. IAM 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WS 클라우드 인디어 프로세스 방식은 IAM 유저의 어떤 액세스 키와 스킬 키를 AWS 클라우드 콘솔에 입력하면 토큰이 발행되고요. 해당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소스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지만 이때 필요한 명령어들은 바로 콘솔에서 띄워주기 때문에 복사만 해서 사용하면 되므로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WS MGN 프로세스는 각 리전별로 에이전트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타겟 서버가 속할 리전에 에이전트를 소스 서버에 설치 그리고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 도중에 SS 키와 그다음 시키 키를 입력할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클라우드 인디어를 통해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진행할 때는 이 거의 대부분의 OS를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MGN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성되지 얼마 되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클라우드 인디어보다의 더 많은 그런 OS 지원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밖에 아마존 클라우드 트로이를 통해서 보안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그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AWS MGN 서비스의 장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완료했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도구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DMS 서비스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NoSQL 및 기타 유형의 데이터 스토어를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WS DMS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간에 또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설정의 조합 간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WS DMS를 사용하면 마이그레이션을 한 번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지속적인 변경 사항을 복제해서 소스와 대상을 동기화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 DMS의 장점은 사용이 일단 간편하고요. 마이그레이션 중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지원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설치할 드라이버나 응용 프레임 필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콘솔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쉬운 설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DMS는 이기종 복제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일단 유일한 제한 사항은 마이그레이션 타겟이 AWS 클라우드에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AWS DMS 서비스 사용 시 일단 소스 측은 모든 변경 사항을 대상에 복제할 수 있고요. 마이그레이션 중에도 이 다운타임 없이 타겟 측은 선택 기간 동안에 소스 데이터와 동기화 상태를 유지해서 대상이 완전히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S를 통한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DMS에서 소스 측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타겟 측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합니다. 다음 복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데이터 로드 시에 변경 사항도 캡처해서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정 업데이트가 없을 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고 나머지 변경 사항이 적용된 후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를 이 타겟 측 엔드포인트로 변경하면 이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복제 인스턴스 생성 후에 이 소스 쪽 DB 서버가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 타겟 측으로 데이터를 이제 풀 로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소스 측 데이터 변경 시에 이 레플리케이션 서버로 동기화가 되어서 최신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로드가 완료가 되면 AWS DMS 서비스는 리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 타겟 측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최신성 및 일관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 및 적용이 완료되면 안정 상태, 즉 변경 사항이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앱을 종료하고 나머지 변경 사항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P 서버에서 엔드포인트를 타겟 측으로 변경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은 완료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AWS DMS를 사용하면 이 추가 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할당된 스토리지를 손쉽게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몇 분 안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량 과금제가 적용되는 모델을 사용해서 DMS 리소스를 사용하는 동안에만 해당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 밖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패치, 오류보고 등의 어떤 마이그레이션 서버를 지원하는 모든 인프라를 자동 관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변경하여 어떤 신규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AWS 스키마 컨버저 툴, 즉 SCT 서비스를 통해서 이 새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이 마이그레이션 할 때 스키마 및 코드 변환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T는 그 특징은 SCT의 특징은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 간의 어떤 스키마 변환 시에 사용되고요. 최적의 대상 엔진 선택을 위해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평가 보고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DMS SCT 사용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가지고 소스 측 데이터베이스와 타겟 측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맥이벤트로 지정하여 연결을 하고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내보내면 대상 스키마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컨버트 스키마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환 완료 시에는 AWS HT 내에 타겟 데이터베이스 섹션으로 이동하여 데이터베이스 객체 정의가 포함된 스킬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AWS DMS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여 이기종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어떤 빠른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여기까지 퀵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떤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 솔티어에서 진행했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제 공유드릴까 합니다. 일단 광고 심의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하는 사례입니다. 일단 협회 두 곳은 니즈가 비슷했고요. 이에 상응하는 솔루션 또한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어떤 장비 노후화 때문에 디바이스 교체에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증설 및 서버 리소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디바이스 추가 구매를 또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지출이 아니고서야 어떤 서비스 전반에 대한 걸친 아키텍처 개선은 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도 데이터 센터 내 물리적 공간 제약 및 비용 이슈로 좀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장애가 좀 잦아져서 이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타이틀 아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목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협회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그 한정된 리소스 양을 좀 늘리는 것, 그리고 당일 장애점을 제거하기로 좀 결정을 했고요.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어떤 이와 같은 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존 온프레미스 대비 직접 운영에 대한 어떤 관리 포인트를 줄이는 것과 전반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IDC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큰 어려움은 어떤 특정 시간에 과도하게 몰리는 트래픽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한시적인 증설에 따른 물리적 제약이었지만 AWS 클라우드 콘솔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어떤 필요한 만큼의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거나 또 그 관련된 서비스를 생성을 해서 해당 운영을 좀 원활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특히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리소스 매트릭이 따른 어떤 자동 확장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DB 같은 경우도 그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RDS를 통해서 운영 및 백업과 관련된 그 어떤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였고요. 보안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에듀테크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한 사례입니다. 여기는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요. 어떤 그 K사 내부 팀원들도 좀 약간 많아졌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존 사용했던 장비는 좀 약간 노후화가 되었고 서버에 접속하는 학생들 인원수에 따라서 트래픽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어떤 장애 수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서버 스펙이 높아서 어떤 하드웨어 교체 시 과도한 비용에 대한 그 고려해야 할 부분, 그리고 별도 CDN 서비스를 사용해서 운영 관리 포인트도 좀 약간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객 니즈에 따라서 무엇보다 IDC 환경을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 그대로 들고 와서 탄력적인 운영과 높은 확장성, 그리고 보안 취약점이 보완된 AWS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비즈니스는 어떤 경쟁자에게 잠재 고객을 잃을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K사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버에 접근하는 인원수 대비 수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동기적 또는 비동기적으로 서비스를 확장 또는 축소해서 비용 관리를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대량의 장기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내결함성이 99.99%인 장기 스토리지로 구성해서 컴플라이언스 목적의 대량의 데이터를 저렴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어떤 기존 온프레미스 대비 운영과 보안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자상거래업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A사는 그 기존에 운영 중이던 IDC 장비의 어떤 노후화 및 운영 인력 부족으로 어떤 클라우드의 전환을 좀 고려를 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더라도 어떤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좀 해야 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구성을 위해서 VPN 설정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전반적인 비용 절감 및 퍼포먼스 향상도 개선이 되어야 됐고요. 결국 윈도우즈 기반의 어떤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상으로 동일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AWS 클라우드로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전문적인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저희 솔트웨어에서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프라 운영비를 상당히 절감했고요. 윈도우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과 관리 서비스 연동을 통해서 서비스의 퍼포먼스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ISMS 인증에 대한 그 어떤 대응 가능한 수준의 전문성과 IDC와의 일부 데이터 연결을 위한 어떤 VPN 설정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환경의 연동에 대한 니즈를 이제 반영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고요. 또 파이낸셜과 그다음에 데브옵스, 컴퓨터 C를 바탕으로 해서 자원에 대한 인증 관리를 일어나 OS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관리, 그리고 어떤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지속 배포 및 운영이 필요한 핀테크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AWS 서울 리전에서 AD 서비스 및 네트워크 드라이브 등 어떤 예전보다 윈도우즈 워크로드 관련 지원사항이 많아져서 이후 동일 워크로드에 대해서 어떤 그 동일한 환경으로 이제 진행할 경우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고, 이중화 및 멀티에이지 구성으로 통해서 AWS의 어떤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한 부하 증가 시 수평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사용해서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빠르게 충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금융 서비스 워크로드를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한 사례인데요. M사는 고객과의 어떤 잠재 고객에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 글로벌 웹사이트에 크게 좀 약간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웹사이트는 어떤 주요 비즈니스를 위한 기본 웹사이트와 각 자회사를 위한 개별 웹사이트가 포함되는데요. 그러나 웹사이트를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배치된 서버, 네트워크 및 관련 시스템의 노후화와 어떤 서버 하드 디스크 용량도 약간 제한에 도달해서 웹사이트 성능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M사는 웹사이트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어떤 비즈니스는 경쟁자에게 잠재 고객을 잃을 위험에 있었고요. 저희 소프트웨어는 AWS 클라우드의 어떤 마이그레이션 시 안정성과 성능 그리고 운영 비용 등을 좀 약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다양한 이점을 제공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웹사이트를 실행할 때 그 노후화되고 점점 불안정해진 어떤 서버를 교체하는 데 자본을 좀 투자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점을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AWS 클라우드로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웹사이트가 거의 100% 가용성을 유지하는 인프라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AWS를 사용해서 웹사이트 가용성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였고 네트워크 대기 시간도 IDC 물리적 인프라에서 실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웹사이트에 대한 성능을 약 300% 정도를 개선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퀵 마이그레이션 관련 AWS 서비스 소개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케이스 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